고수들끼리는 한 초씩만 겨루어 보아도 상대의 실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도인이 먼저 깍듯이 예를 갖추며 말했다. 그 이름 높은 팽체주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자 팽년호도 예를 갖추어 물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도장의 버포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말에 수백 명의 눈빛이 일제히 도인에게 쏠렸다. 그러자 도인이 대답 대신 왼발을 한 발짝 내디디자 땅에 몇 척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가 파였다. 그리고 다시 오른발을 내딛자 땅이 또다시 깊이 파였다. 그 모습을 보고 팽년호가 놀라며 물었다. 도장께서 철각선 옥양자 왕진인이십니까? 그러자 도인이 웃으며 대꾸했다. 진인이라니 과찬이십니다. 빈도는 그저 왕처일일 뿐입니다. 왕처일이라는 이름을 듣고 팽년호와 양자옹 그리고 영지상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처일은 전진교에서 장춘자 구척이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왕처일이 미소를 머금고 곽정을 가리키며 말했다. 빈도와 저 아이는 생면부지이나 의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용맹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 체면을 봐서 팽체주께서 저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팽년호는 굳이 전진교의 고수와 악연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왕처일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왕처일은 팽년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소왕애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소왕애를 쳐다보는 왕처일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가 엄한 목소리로 소왕야에게 말했다. 네 이름은 무엇이고 네 사부는 누구냐? 소왕야는 왕처일의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왕처일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자 마지못해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완한강이고 제 사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처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네 사부의 왼쪽 뺨에 붉은 반점이 있지 않느냐? 네가 구사형의 제자임을 내 일찍이 알아보았다. 그 말에 완한강이 당황하며 대꾸했다. 오늘 일을 사부님께서 아시는 날엔 큰일 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도장께서 제 사부를 아시니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이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왕처일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지 않자 이번에는 곽정에게 웃으며 말했다. 싸움을 통해 친구의 연을 맺었는데 성함도 모르고 있었군요. 그러자 곽정은 이름쯤은 밝혀도 될 듯 싶어 대답했다. 성은 곽이고 이름은 정이요. 그 말에 완한강이 다시 말했다. 곽형의 무예에 이 아우는 탐복을 금치 못했습니다. 곽형께서도 도장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붕우의 연을 맺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곽정이 목욕부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혼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완한강은 난처해하며 대답했다. 그 일은 천천히 의논합시다. 그때 목욕이 곽정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다. 저런 놈과 더 이상 상대할 필요 없으니 우리 그만 갑시다. 완한강은 왕처일에게 다시 한번 읍을 하며 말했다. 도장, 후배는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조항부를 물어 찾아오십시오. 날도 차고 눈까지 내리는데 오셔서 술 한잔 하시지요. 그러고는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더니 말발굽에 사람이 다치든 말든 상관없이 인파를 해치고 달려갔다. 왕처일은 그의 오만한 행동을 보고 더욱 화를 내며 곽정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곽정이 친구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용이 인파 속에서 몸을 솟구치며 말했다. 난 괜찮아요. 이따가 내가 찾아갈게요. 그러고는 다시 인파 속에 묻히니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삼두교 후통회가 병기를 번쩍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왕처일은 곽정의 손을 잡고 인파 속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성을 빠져나와 어느 산등성이로 달려갔다. 왕처일은 곽정의 무공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걸음을 빠르게 했는데 곽정은 그런대로 버티며 잘 따라갔다. 왕처일은 그것을 보고 곽정이 꽤나 기초가 다져져 있다는 걸 알았다. 왕처일이 물었다. 네 사부는 누구시냐? 곽정은 지난번 절벽 위에서 윤지평인 척 매초풍을 속이면서 마옥의 사제 중 하나가 왕처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강남 7괴와 마옥이 그에게 무예를 가르친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왕처일이 크게 기뻐했다. 잘 되었구나. 대사형께서 네게 무공을 가르치셨다면 나도 망설일 필요가 없겠구나. 곽정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그를 바라봤다. 그때 왕처일이 말했다. 너와 싸운 소왕야 완한강은 나의 사형되시는 장춘자 구척이의 제자인데 알고 있느냐? 그러자 곽정은 몰랐다고 답했다. 왕처일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 전진교는 법도가 매우 엄격해서 문화생의 잘못을 두둔하지 않는다. 그 녀석이 경거망동을 했으니 내 구사형과 엄벌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곽정이 말했다. 그가 목소저와 혼인을 하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곽정의 말에 왕처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다만 금인을 증오하던 구척이가 어째서 금국의 왕자를 제자로 받아들였는지 의문이었다. 완한강의 무공을 봐서는 구척이가 들인 공이 상당해 보였다. 그런데 완한강의 무공에는 전진교와 다른 사도의 기가 섞여 있었으니 또 다른 스승이 있음이 틀림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왕처일이 다시 곽정에게 말했다. 구사형께서는 나와 영경에서 만나기로 하셨으니 조만간 도착하실 거다. 그때 가서 뵙고 이야기하자꾸나. 구사형은 양씨 성을 가진 제자를 거두었다는데 가흥에서 너와 대결하기로 되어 있다. 그 아이의 무공이 어떨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와 함께 있으니 절대 네가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몫이 부녀에게 가보자꾸나. 그러면서 곽정의 손을 잡고 서성대가의 고승객잔으로 향했다. 왕처일과 곽정이 고승객잔에 들어서자 비단 옷을 입은 십수명의 시종이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고는 왕처일에게 고했다. 소왕야의 명을 받고 왔사오니 도장과 곽정나리께서는 왕부회가 연회에 참석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붉은 초대장을 받쳐 왕처일과 곽정에게 각각 바쳤다. 왕처일은 일단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목역이 묵는 방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목역은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있고 딸은 그 곁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왕처일과 곽정을 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왕처일이 목역의 손에 난 상처를 보니 손이 퉁퉁 부어올라 있는데도 간단한 약밖에 바르지 않은 상태였다. 왕처일은 목역의 상처를 보며 완한강이 이런 지독한 무공을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어찌 구사형이 이걸 모르고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왕처일이 고개를 돌려 처녀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자 처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겸자라고 합니다. 왕처일이 방을 둘러보니 부녀의 행장이 조촐한 것이 가진 것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힘들어 보였다. 왕처일은 품에서 은자를 두 냥 꺼내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친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잘 치료해야 할 것이오.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 이만 가보고 내일 다시 와보겠소. 그러고는 곽정을 끌고 객잔을 나섰다. 그러자 시종 4명이 반기며 두 사람을 재촉했다. 소왕야께서 왕부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시지요. 시종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왕부는 정말 크고 화려했다. 곽정은 조왕이 금국의 6째 왕자 완한홍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혹시라도 안에서 완한홍렬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더니 머리에 금관을 쓴 소왕야 완한강이 붉은 장포를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른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얼굴을 보니 눈에 멍이 들고 코가 좀 부어 있었다. 곽정 역시 왼쪽 눈이 부어오른 데다 입 가장자리는 터진 모습이었고 이마와 오른쪽 뺨은 온통 멍투성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몹시 난처했는지 그저 마주보고 한번 웃었다. 왕처일은 완한강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대청으로 들어갔다. 완한강은 왕처일에게 상석을 권하며 말했다. 도장님과 곽형께서 와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왕처일은 그가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숙이라 부르지도 않는 태도에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다. 네 사부에게 몇 년 동안 무예를 배웠느냐? 그러자 완한강이 웃으며 답했다. 무예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몇 년 수련을 거쳤으나 아직 서툰 점이 많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처일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구사하는 전진파 무공이 고강하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서툴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네 사부가 곧 오실 텐데 알고 있느냐? 그러자 완한강이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제 사부님은 지금 여기 계시온데 만나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왕처일은 크게 놀랐다. 완한강은 왕처일의 대답도 듣지 않고 응접실로 가자며 앞장섰다. 왕처일과 곽정이 완한강을 따라 응접실에 도착하니
이미 67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이마에 혹 3개가 불룩 솟아있는 삼두교 후통이었다. 그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서서 눈을 부릅뜬 채 곽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곽정은 후통이를 보고 움찔 놀랐지만 옆에 왕처일이 있어 마음이 놓였다. 그때 완한강이 웃으며 왕처일에게 말했다. 도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도장님의 명성을 듣고 뵙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팽체주는 이미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완한강이 팽년호를 소개하자 두 사람은 예를 갖추고 인사를 나눴다. 완한강이 이번에는 붉은 얼굴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을 가리켰다. 이분은 장백산 삼선 양자옹이십니다. 소개받은 양자옹이 두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추자 왕처일 또한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눴다. 그러는 사이 완한강의 소개는 계속되었다. 이분은 서장 밀종이 대수 영지상인입니다. 왕처일은 영지상인에게 예를 갖추었고 상대도 두 손을 모아 답례를 올렸다. 이때 갑자기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진파가 강남 7개를 받쳐주는 탓에 그렇게 그놈들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군. 왕처일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대머리에 실핏줄 돋은 두 눈이 툭 튀어나온 자였다. 왕처일은 그 괴상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아는 척을 했다. 귀문용왕 사통천님 아니십니까? 그는 여전히 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소만 나를 알고 계시오? 서로 영역이 달라 다툴 일이 없는데도 이유 모를 적개심을 보이는 사통천의 행동이 의아했지만 왕처일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명성을 듣고 줄곧 존경해왔습니다. 사통천은 성격이 아주 괴팍한 다혈질이었다. 일찍이 몽고에서 황하사기와 곽정이 맞붙었을 때 그들이 어찌해보지 못하고 조왕 완한홍열 앞에서 체면을 크게 구긴 후로는 조왕도 이들을 그다지 중용하지 않았다. 사통천이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다가 내 제자를 죽도록 패는 통에 황하사기는 이름처럼 죽은 귀신이 될 뻔했다. 거기다 사제인 후통이에게 곽정을 끌고 오도록 했지만 중간에 황용의 방해를 받아 또다시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사통천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는 곽정을 보자 주변도 의식하지 않고 손을 뻗어 곽정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왕처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통천을 막아섰다. 그러자 사통천이 대로해 고함을 쳤다. 지금 이해송이를 두둔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왕처일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 기세가 맹렬한 것을 보고 왕처일도 내공을 끌어올려 일장을 날렸다. 그렇게 두 고수가 서로 일장을 맞부딪히려 할 때였다. 누군가 응접실로 들어오더니 왼손으로는 사통천의 손목을, 오른손으로는 왕처일의 손목을 각각 잡아 누르며 떼어놓으니 두 사람은 충격과 함께 뻗었던 손을 걷어들였다. 왕처일과 사통천은 놀라고 당황했다. 당대 무림고수 반열에 오른 두 사람의 일장을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어 그들을 떼어놓을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는가. 이 의외의 인물은 얇은 가죽으로 된 하얀 옷에 허리띠를 느슨하게 맨 차림으로 은은한 풍모를 풍겼다. 나이는 36쯤이고 매서워 보이는 두 눈에 깎아놓은 듯한 용모가 타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차림새를 보면 분명 고귀한 신분인 듯 했다. 그때 완한강이 웃으며 그 사람을 소개했다. 이분은 서역 곤륜 백타산의 젊은 주군 되시는 구양공자입니다. 이름은 극자를 쓰시지요. 구양공자께서는 중원에 오신 적이 없으니 모두 처음 뵐 겁니다. 사람들은 구양극이라는 이름도 서역 백타산이라는 이름도 난생 처음 들어봤으나 좀 전에 보여준 그의 무공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양극은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추었다. 며칠 앞서 영경에 도착했어야 마땅하나 여정 중에 사소한 일이 생겨 며칠 지체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은 그가 백타산의 젊은 주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을 빼앗으려 했던 여자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의 사과를 듣고 나니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그가 말하는 사소한 일이란 아마도 여섯 사부와 관련된 일일 것이다. 곽정은 사부들이 무사할지 걱정이 되었다. 왕처일은 상대 모두가 뛰어난 무공을 지닌 고수라는 사실에 내심 걱정이 앞섰다. 특히 구양극이 그의 팔을 눌렀던 내공으로 짐작건대 자신과는 아무래도 백중지세를 이룰 듯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덤벼든다면 혼자 몸이라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곽정까지 있지 않은가? 왕처일은 완한강에게 물었다. 사부는 어디 계시느냐?
어찌 자리로 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완한강이 시종을 불러 명했다. 사부님께 손님들이 오셨다 아뢰어라. 그 말에 왕처일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다. 구척이와 함께라면 이들이 모두 덤벼도 세 사람 몸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왕처일의 안색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완한강의 시종이 사부라고 데려온 사람은 구척이가 아니라 수염이 수북한 40여 세쯤 되어 보이는 무관이었기 때문이다. 완한강이 웃으며 그에게 왕처일을 소개했다. 사부님, 이 도장님께서 사부님을 뵙고자 여러 차례 재촉을 하셨습니다. 왕처일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무관은 탕조덕이라는 자로 조왕 완한홍열수하의 친위대장이었다. 완한강에게 어린 시절 무예를 가르쳤고 이 때문에 조왕부에서는 모두가 그를 사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탕조덕이 무공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는 걸 몰라볼 왕처일이 아니었다. 탕조덕이 무슨 일로 자기를 찾았냐고 왕처일에게 물었다. 왕처일은 속으로 화를 사기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대인께 시주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은자 1,000냥 정도면 좋겠습니다. 탕조덕은 시주 한 번에 은자 1,000냥을 요구하는 왕처일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깜짝 놀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소리쳤다. 이때 완한강이 나서서 그 1,000냥을 주겠다며 시종을 불러 준비하게 했다. 그러자 탕조덕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왕처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왕처일은 속으로 화를 사기고 있었다. 완한강이 모두에게 자리를 권하며 왕처일을 상석에 앉혔다. 술잔이 세 순배씩 돌아가자 왕처일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모두 무림의 이름난 인물들이시니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몫이 부녀의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자리한 사람들의 눈이 모두 완한강에게 쏠려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완한강은 술을 한 잔 따라 일어서더니 두 손을 모아 왕처일에게 예를 표한 후 대답했다. 그 일은 도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왕처일은 완한강이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의외여서 잠시 어리둥절했다. 좋다. 그럼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그러자 완한강이 곽정을 향해 말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곽형께서 아버지 되시는 분을 모셔와 주시겠습니까? 완한강의 말에 왕처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곽정이 고승객잔으로 향했다. 그런데 고승객잔에는 이미 목욕부녀가 보이지 않았다. 점원에게 물어보니 방금 어떤 이가 와서 그들을 데려가며 방값과 식대를 모두 지불했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곽정이 다시 조왕부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자 완한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면목이 없게 되었군요. 그러고는 시종들에게 명을 내려 사방으로 목욕부녀를 찾아 데려오라고 했다. 그제야 왕처일은 이게 완한강의 계략임을 알아차렸다. 목욕을 데려오는 것이라면 시종을 보내도 될 텐데 굳이 곽정을 보낸 것은 목욕부녀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해 주도록 꾸민 것이 틀림없었다. 왕처일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누가 부린 수작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내막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자 완한강도 웃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때 또다시 사통천이 시비를 걸어왔다. 황하방과 전진교는 여태껏 서로를 침범하는 일 없이 존중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장께서는 어찌 강남 7개를 도와 저를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그러자 사막에서 황하사기와 강남 7개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왕처일이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제 사연께서 그들과 사연이 있으신 듯합니다만 강남 7개를 도와 황하방에 맞섰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사통천이 코웃음을 치며 그 말을 받았다. 그거 잘 됐군요. 그럼 저 애송이를 제게 넘겨주시죠. 사통천은 말을 마치자마자 뛰어올라 곽정의 목덜미로 손을 뻗었다. 이에 왕처일이 손을 뻗어 곽정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고 곽정은 그 힘에 몸을 날리며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 순간 사통천의 5손가락이 곽정이 앉아 있었던 의자를 산산조각 내며 부숴버렸다. 사통천은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분노에 찬 얼굴로 고함쳤다. 왜 애송이를 감싸는 것이오? 그러자 왕처일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아이는 빈도가 왕부로 데려왔으니 또한 잘 데리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이 이 아이를 혼내시려거든 다른 날을 잡으시지요. 순간 두 사람 간의 침묵이 흘렀고 응접실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통천은 성격이 괴팍하고 다혈질이기는 했으나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주변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내 사제들이 부족하기는 하나 일전에 왕야를 모시고 몽고에 가서 매우 중요한 일을 도모한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일이 거의 성공하려던 차에 저 곽정이란 애송이가 느닷없이 튀어나와 일을 망쳐놓았소이다. 물론 조왕야께서는 그 일로 크게 노하셨지요. 우리가 이런 조물액이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맨다면 왕야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곽정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 표적이 되고 말았다. 왕처일과 곽정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왕의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사통천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이들은 결국 곽정을 조왕에게 끌고 가 처분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다. 왕처일은 슬슬 조급해졌다. 그는 스스로를 완한강의 사숙이라 여겼고 완한강이 비록 대금국의 왕자라고는 하나 자신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완한강은 사숙에 대해 어떠한 장유유서의 예도 없을 뿐 아니라 부중에 이처럼 많은 고수를 숨겨두기까지 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오지 않았을 터였다. 설사 왔더라도 아직 어린 곽정을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왕처일은 안색을 가다듬고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무림에서 명성 높은 고수들이십니다. 제가 말리고 싶으나 빈도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이라 여러분을 말릴 수 없군요. 다만 여러분께 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빈도가 돕기를 꺼려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로 돕고 싶어도 힘이 부족해 나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젊은이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삼두교 후통회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포를 벗어던졌다. 조소이다. 어디 그 대단하다는 실력 한번 봅시다. 왕처일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어찌 미천한 실력으로 여러분과 무예를 겨루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절기를 보여주시어 제 좁은 안목을 넓혀주십시오. 방 안에 있는 고수들이 모두 힘을 모은다면 왕처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계산 빠른 사람들은 굳이 전진파와 원수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방 안에 모인 고수들은 모두 하나씩 자기가 자랑하는 절기를 선보였다. 먼저 후통에는 눈으로 온몸을 덮게 하고 그 안에서 숨을 참는 것으로 그의 내공을 보여줬다. 그리고 사통천은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좁쌀을 튕겨 눈밭에 황하고곡이란 넉자를 새겼고 팽년호는 사통천이 날리는 작은 좁쌀들을 가볍게 잡아내며 그의 빠른 손놀림을 자랑했다. 구양극은 한 번에 나무젓가락 20개를 던져 눈밭에 매화꽃을 수놓았다. 그리고 양자웅은 그 나무젓가락 위에서 무공초식을 펼쳤는데 무공시연을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 20개의 젓가락은 조금도 기울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지상인은 손 씻기 위해 물을 떠놓은 대야에 손을 집어넣어 내공으로 물을 끓어오르게 했다. 고수들이 제각각 자신의 절기를 자랑하고 있을 때 왕처일은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좌중의 눈이 영지상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갑자기 몸을 기울여 왼손으로 두 사람 건너에 앉아있는 완한강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곧장 완한강의 등에 있는 혈도를 잡았다. 그러자 사통천 등이 크게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렸다. 왕처일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술 주전자를 들고 말했다. 오늘 여러 영웅호거를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 올시다. 빈도가 비록 깨기기는 하지만 여러분께 술을 올릴까 합니다. 그러고는 술 주전자를 들어 일일이 술을 따르는데 왕처일은 전혀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술 주전자의 주둥이에서 술이 화살처럼 뻗어나와 순서대로 좌중의 술잔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앉은 자리에 거리에 관계없이 술은 잔 속으로 빨려들었다. 어떤 이는 술잔이 이미 비었고 어떤 이는 아직 반쯤 남아있기도 했지만 뻗어나온 술은 정확히 자리를 찾아 잔으로 빨려들며 술잔을 가득 채웠다. 흘러넘치거나 잔 밖으로 떨어지는 술은 한 방울도 없었다. 모두의 잔에 술이 채워지자 왕처일이 말했다. 빈도는 여러분과 원한이 없소이다. 또 이 아이와는 친구도 적도 아니외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제법 의협심이 강하고 기계가 있는 듯하니 여러분께서 빈도의 얼굴을 봐서라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가 묵묵부답이었다. 여러분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빈도 역시 왕야를 놓아드리겠습니다. 한쪽은 귀한 소왕야이고 한쪽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백성일 뿐인데
여러분께서 손해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양자홍 등은 왕처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자 왕처일은 지체 없이 왼손을 풀어 완한강을 놓아주었다. 왕처일은 이들이 신의를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체면을 깎아가면서 말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여 모두에게 고개 숙여 예를 표하고 곽정의 손을 잡아 끌고 응접실 밖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영지상인이 몸을 날리더니 왕처일의 등을 향해 쌍장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왕처일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쌍장으로 맞받아쳤다. 두 사람 다 수십 년간 수련해온 내공을 모두 쏟아부은 격돌이었다. 양 손바닥이 충돌하는 순간 응접실 안에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충격음과 함께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세찬 바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두 걸음씩 뒤로 밀려났다. 왕처일이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강호의 이름을 날리시는 분께서 어찌 약속을 어기십니까? 그러자 영지상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내가 잡으려 한 것은 저 애송이가 아니라 당신. 그러나 영지상인은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하고 입에서 피를 뿜으며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하고 있는데 왕처일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곽정의 손을 끌고 급히 왕부를 빠져나왔다. 사통천 등은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왕처일의 뒤를 쫓지 않았다. 왕처일은 서둘러 조왕부에서 멀어졌다. 잠시 고개를 돌려 쫓아오는 이가 없음을 확인하자 곽정에게 속삭였다. 나를 업고 객점으로 가거라. 힘없는 왕처일의 목소리에 곽정은 크게 놀랐다. 게다가 안색이 창백하고 얼굴에 병색이 완연했다. 조금 전까지 보여준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